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머물지 않고 이를 비판해 우리들의 새로운 인간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번외편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한 편씩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인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는 변함없이 매주 금요일에 올릴 것입니다. 저는 MBTI 16개 성격 유형중 인팁이라고 불리는 INTP입니다. 저는 인팁은 알지만 나머지 유형의 이름은 익숙치 않아서 그냥 INTP로 부르겠습니다. 50대 INTP라는 이 동영상 시리즈는 제가 50년간 INTP로 살면서 좌충우돌 하며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INTP들이 생각을 구축하는 방식 중 하나인 사고의 방랑벽에 관한 것입니다. INTP 분들이 모두 저처럼 생각을 구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점이 있으면 이런 INTP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INTJ와 많은 부분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내향, 직관, 사고, 판단형의 INTJ와 내향, 직관, 사고, 인식형의 INTP는 내향, 직관, 사고 부분에서는 같지만 판단과 인식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 차이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형인 INTJ와 사고의 방랑벽을 가진 INTP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지인 부산이나 광주로 고속도로를 타고 화장실을 위해 한두 곳의 휴게실만 들르고 곧장 내려가는 것이 INTJ라면 INTP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국도로 빠져서 여기저기 탐구를 하며 광주나 부산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입니다. INTP의 이런 스타일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용, 즉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한 분야의 저의 사고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기도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분야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MBTI의 8기능으로 보면 INTP의 주 기능은 TI, 내향사고이고 부기능은 NE, 외향직관입니다. 주기능인 TI, 내향사고는 분석하고 논증하는 욕구를 낳고 부기능인 NE, 외향직관은 발산적이고 확장적인 직관을 낳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분석적이고 논증적인 방식으로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생각을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INTP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고의 방랑자라고나 할까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과 상관없는 주제에 빠져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생각은 화학시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물리와 화학이 같은 물질을 다루는데 이 둘 간의 관계는 뭐지? 였죠. 원자의 구조는 물리 법칙들과 어떤 관계가 있지? 짜증나게 관련도 없는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자아도취되어 책과 상상의 날개를 펴고 고민하다가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성격이
시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손 놓고 공부를 안 하자니 내 자신이 무능하고 쪽팔린 것 같고, 이 딜레마에서 나를 미봉책으로 구해준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명분입니다. 그까지 시험을 위한 공부, 졸업하면 눈 까디짓고 봐도 쓸데를 찾을 수 없는 내용들, 이런 쓰잘머리 없는 때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 하지만 나름 폼을 잡고 생각의 방랑길을 떠나도 그 당시에 나도 이것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회피 전략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시험 기간이면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입 시험이 끝나고 방학 동안 지도에 보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남산 옆에 있는 용산 도서관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았던 짜증나는 교과서를 벗어나는 기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12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출소한 죄처럼 말이죠. 그때 발견한 것이 도서관을 나올 때쯤이면 항상 내 옆에는 여러 권의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4-4권의 책이 옆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내 공부 스타일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MBTI를 알기 전까지는 타고난 내 성격의 일부인 줄을 몰랐습니다. MBTI 감사해요. 제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확장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 주제가 흥미가 없어서 무관한 다른 주제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관련된 것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고의 방랑벽에 의해 생각을 확장해 간다고 정처 없이 무작정 확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주제를 잡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빠집니다. 물론 그 기간조차 오롯이 한 주제에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요. 하여튼 내 기존의 사고 건축물인 성, 캐슬에 그 주제가 일부가 되면 상당히 흡족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물론 2-3달 정도 해도 성과가 없거나 끌리는 것이 없으면 다루어야 할 주제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놓아둡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주제에 돌아온 나를 발견합니다. 본성과 양육이나 진화 등이 그런 주제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은 개별 학문에서 다루듯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를 쓰고 때를 써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 학문별 분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석된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의심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거나 생각해낸 내용을 기존의 나의 사고의 성에 어떤 부분에 결합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구미가 당기면 연결이나 결합 없이 그냥 주어진 주제만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옛적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사냥개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큰 기대를 갖고 사냥개를 데리고 멧돼지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개의 쫑긋한 귀, 탄력 있는 자세에 사냥꾼은 흡족했습니다. 그 개는
멧돼지 냄새를 맡게 하자 사냥꾼이 예상한 대로 튕겨나가듯이 한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냥꾼은 기대에 부풀어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갑자기 가던 길에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덧손살같이 달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우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개는 가던 길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 덧손살같이 달렸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토끼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하지만 토끼에게 다다른 것도 아닌데 개는 그 자리에 서서 자랑스럽게 굴을 가리켰습니다. 쥐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냥꾼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옛날 옛적 기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한우물만 팔아라는 거겠죠. 요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 우물만 파는 전문성입니다. 이런 전문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곳 저곳으로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INTP는 자칫 아마추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P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속담이든 이야기든 이들이 주는 교훈은 전체를 아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MBTI의 성격 구조도 그렇듯 항상 반대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형 그 반대편의 외향형, 감각형 그 반대편의 직관형, 감정형 그 반대편의 사고형, 판단형 그 반대편의 인식형, 또 팔기능 분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옳냐 더 좋냐는 상황과 거기에 관련하는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INTP의 정보 수집에서의 확장성은 꼭 단점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파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사람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분이 불안장애를 겪는 원인을 알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한 의사가 말합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 상황을 위험한 것으로 오해한 인지적 왜곡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 옆에 있던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로 인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회적인 무질서도가 높은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던 정치학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열된 의견은 끝이 없습니다. 환자는 한 명인데 그 전문가들에게 같지 않은 각각의 환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된 환자 말이죠.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BTS의 작은 것을 위한 시의 음표 하나하나 속에는 그 노래의 느낌이 없습니다. D와 N과 A 어디에도 DNA란 의미는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미시경제학과 함께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나 국제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분을 통합적으로 봐야 할 분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불안장애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예로 들었지만 아직도 이런 진단들을
묶어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영역은 많습니다. 심리학과 정치학, 심리학과 사회학, 심리학과 경제학과 사회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편적 인간학을 지난 30여 년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미시경제와 다른 차원의 거시경제가 있듯이 인간론에서도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의학 등 각 분과로 나뉘어져서 인간의 측면적이고 부분적인 면을 연구하는 분과가 있으면 이를 통합하는 새로운 인간을 논하는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보편적 인간학입니다. 기존의 인간학들을 저는 분과적 인간학이라고 부르고 나의 것을 보편적 인간학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보편적 인간학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은 분은 위에 동영상으로 오시면 됩니다. 2달 전부터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라는 채널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불안 시리즈 6편을 올렸고 지금은 행동주의 이론의 블랙박스 드러내기라는 시리즈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INTP로 태어난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경우일 때만 빼고요. INTP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이번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